징배. 몸담은 조직을 4번이나 바꿨지만 어째서인지 바다의 협객이라고 불리고 있다. 태양 해적단이야 피셔 타이거의 사망으로 불가피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만 칠무해와 빅맘 해적단을 통수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부공인 해적 집단인 칠무해는 세계 3대 세력의 일원이라는 명성과 함께 정보가 하에 해적질이 가능해지는 등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 칠무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흰수염 해적단이라는 뒷배가 있는 해적을 붙잡아 사형대에 올리거나 해적 100명의 심장을 보낸 사람도 있을 정도로 칠무해는 그 막대한 혜택 때문에 많은 해적들이 탐내는 자리이다. 징배는 이처럼 좋은 칠무해의 자리를 어인 전형으로 보장받았으며 아론을 탈옥시켜주는 등 부여받은 권한을 아낌없이 사용했다. 그러나 세상사 공짜는 없는 법. 칠무의 자리로 꿀을 빤 만큼 칠무에는 정부가 요청할 시 해군 편에 서서 싸울 의무가 부여된다. 분명 이런 계약 조건을 모두 알면서 승낙한 것일 텐데 징배는 뜬금없이 어인족의 은인과는 싸울 수 없다면서 징병을 거부한다. 어인섬의 은인인 흰수염을 존경하는 것 징배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칠무의 가입을 거절해야 하지 않았을까? 애초에 정부의 전력이 되어라고 만든 게 칠무회인데 지금까지 혜택은 다 받았으면서 내 은인과는 못 싸우겠다고 하는 게 다소 제멋대로라는 생각이 든다. 혜택은 다 받아먹으면서 자기가 일해야 할 때 통수치는 징배의 성향은 빅맘 해적단에서도 변함없이 두각을 드러냈다. 징배는 빅맘 해적단에 입단하는 조건으로 빅맘이 어인섬을 보호해주고 그 대가로 사탕을 조공받는 계약을 맺는다. 흰수염 때문에 꿀을 제대로 빨았던 어인섬 주민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지 흰수염은 공짜로 해줬는데 빅맘은 사탕을 받는다면서 불평불만하지만 사탕이 국방세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이득이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은 정부의 무력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위험천만한 대해적 시대에 세계에서 으뜸가는 무력이 고작 사탕 받고 보호해준다면 그걸 거절할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심지어 사탕만 받을 뿐 별다른 내정 간섭도 없었다. 빅맘이 이토록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준 이유가 징배라는 무력을 얻기 위해서인데 징배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뒷배가 생기자마자 바로 빅맘을 통수쳐버린다. 바다의 협객 징배. 그 별명을 누가 지은 건지 의심스러워지는 행적들이다. 캡틴 크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는 선인들의 옛말을 몸소 증명해준 크로다. 흉악한 해적들이 바다에서 날뛰는 흉흉한 세상에 연고지도 없고 신원을 증명해줄 만한 사람도 없어 수상하기 짝이 없던 크로를 카야의 부모님은 집사로 고용해주고 갑질을 한 번 없이 먹여 살려줬건만 크로는 카야의 재산을 누리고 암살을 시도했다. 우습은 아픈 아내와 어린 아들을 버리고 즐거운 인생을 위해 해적이 된 아버지를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크로를 보고 있으면 역시 이런 썩어빠진 근성을 가진 놈들이 해적이 되는 건가 싶다. 돈키호테 로신한테 자신을 아껴줬던 형도 플라밍고를 통수쳤다. 철없던 아버지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살난 이후 형과 찢어지고 생구쿠를 만나면서 해군이 되었다. 형과 다르게 정의로운 길을 걷게 되었지만 가프처럼 다른 해적들 잡고 해적이 된 가족과는 모른 채 살면 되지 굳이 형을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잠입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버지 트롤링에 개고생하게 됐지만 마청으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을 때조차 동생을 챙기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 다 같이 벽에 매달려서 죽을 위기에 폐왕색 각성해서 목숨도 살려줬는데 결국은 동생한테 통수맞은 도항이 너무 불쌍하다. 니코 로빈. 바로 그 워크스의 2인자로서 크로코다일과 함께 알라바스타를 제대로 조져버렸다. 니코 로빈의 우수한 두뇌와 성실성은 그 깐깐한 크 사장도 인정할 정도. 뜬금없이 이름도 못 들어본 스타트업하고 사업 영역이 부딪히게 되면서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어찌저찌 그동안 전사가 달라붙던 수건 사업이 성과를 보기 직전에 크 사장과 회사를 배신해버린다. 몰래몰래 스타트업 사장하고 접촉도 하고 살짝씩 도와주는 게 이직각을 보는 것 같긴 했지만 설마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상도덕 없는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진짜 해버렸다. 믿었던 부사장의 배신의 멘탈이 흔들린 크 사장은 결국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초짜한테 두들겨 맞고 회사는 망해버린다. 그리고 회사를 말아먹은 부사장은 역시나 스타트업에 이직했고 대박이 나면서 떵떵거리고 있다. 역시 인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스쿼드.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면 안 된다는 건 지혜로운 선인들한테 배웠는데 머리 없는 짐승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건 스쿼드 때문에 알게 됐다. 로즈한테 박살나면서 재기불능인 상태이던 스쿼드를 지병 없이 잘나가던 흰수염이 걷어줬고 등에 흰수염 마크 새긴 다음 호가우이하면서 누릴 것 다 누렸을 텐데 회사의 명운이 걸린 대형 프로젝트에서 흰수염 배에 칼빵을 놓아버린다. 본인 말로는 해군에게 속았다고 하는데 흰수염이 에이스 하나 살리고 나머지 산하해적단을 바쳤다는 구라를 정상적인 성인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 에이스가 해적왕 아들이라고 전국에 방송도 한 상황에서 놓치면 해군의 개망신인데 누가 그런 딜을 할까? 참고로 이한테 그 딜을 한 해군의 배신자가 아카이누다. 아카이누와 흰수염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딜이 오갈 수 없다는 걸 알 것이다. 어쩌면 이 새끼 오해지 몸 상태가 이래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깨달아서 흰수염한테 칼빵 놓고 오해지 성격상 배빵 맞았다고 죽이지는 않을 거니 뺨 한번 세게 얻어맞고 기절한 척 내빼려고 했는데 흰수염이 너무 대인배처럼 구니까 주변 분위기와 가오상 갑자기 중심을 되찾은 척한 게 아닐까 심히 의심스러운 캐릭터이다. 사이퍼폴 라인. 세계정보 소속의 비밀 요원들로서 아이스버그가 가진 플루톤 설계도를 노리고 갈레라 컴퍼니에 잠입해 아이스버그의 통수를 쳤다. 아이스버그의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겠지만 독자인 내 입장에서는 얘네들 본업이 세계정보의 스파이라고 하니 별 생각이 없었다. 다만 여기서 의문인 건 이 새끼들 얼마나 유능하길래 세계 최고의 첩보 요원인 동시에 굴지의 조선소에서 엘리트 장인으로 인정받기까지 하냐는 거다. 이들이 이 정도 재능을 갖췄으면서 해군처럼 명예가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인문아가리 되면 바로 버림받아야 하는 첩보 부원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철령인 꼬라지 보면 정의일 리는 없다. 이유가 나온 건 중이병 말기 환자인 루치뿐인데 루치도 해적이 되었으면 훨씬 행복하지 않았을까? 칸주로.
안티도펜이라고. 원피스에서 전무후무한 비호감력을 보여준 모모노스케와 키네몬에 비해서 칸지로는 공기 같은 존재감을 보였으나 얘네들을 통수치면서 캐릭터의 완성도가 수직 상승했다. 연자제로 인해 발생한 부모의 죽음, 비극에서 기인한 PTSD로 완성된 캐릭터 성등, 제법 묵직하고 세심하게 설정된 배신 전문 캐릭터였고, 특히 오뎅의 충신이라는 배역을 완성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한다는 칸지로의 인간성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얘네들을 통수쳤다는 점에서 내 마음속 매력 포인트가 급상승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드레이크. 나는 이제 얘가 해군인지 해적인지도 헷갈린다. 해군이었으나 해적으로 변절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해적으로 길러지다가 해군에게 구해줘. 해군이 되었으나 얘도 해적으로 이직하고 백수해적단에 들어갔다가 토비로포까지 출세했는데 삼선장이 카이도 레이드하러 돌격하니까 난 해군의 스파이야라고 설명하고 루피네하고 같이 싸우다가 다시 정부 소속인 이지스체로랑 싸우다가 막판에 이지스체로 게르니카에 뒤를 찌르고 리타이어 된다. 불살주의를 지향하는 원피스 특징상 겨우 이 정도로 죽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재등장한다면 드레이크는 해군으로 등장할까 해적으로 등장할까 그것이 궁금하다. 카폰의 배지. 흰수염은 동료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전설이라는 가슴 울리는 명대사를 뇌까렸지만 본인의 행보를 보면 전설이 되긴 글렀다. 빅맘 해적단에 들어가 능력을 인정받아 간부의 칭호를 받고 사위까지 되었지만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추악한 마피아의 천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장모인 빅맘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다. 아들인 패치에게 아빠가 사는 방식을 새겨두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기겁할 정도로 잔혹한 마피아 짓거리와 장모를 암살하려는 해적의 행보, 과연 패치는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는 걸까? 트라팔가 디오어텔로. 어린 나이와 안타까운 과거사로 자신의 통수 행적을 숨기고 있지만 엄연히 도플라밍고의 통수를 친 캐릭터이다. 뜬금없이 수류탄 둘둘 말고 찾아온 로를 도플라밍고가 즉시 없애버려도 이상할 게 없었지만 로의 안타까운 과거사에 마음이 흔들렸던 도플라밍고는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연상하게 되고 로를 패밀리의 일원으로 받아준다. 주변 사람들은 박염병에 걸린 로를 전염병에 걸린 환자 취급하며 멀리했지만 도플라밍고는 분노하면서 로를 차별하지 말라고 한다. 심지어 로의 병을 치료할 방도를 찾기 위해 잠들기 전까지 책까지 읽었던 도플라밍고지만 로는 수술수술 열매만 먹고 튀어버린 다음 루피를 끌고 와 도플라밍고를 몰락시킨다. 친동생에 이어서 친동생처럼 보살펴줬던 로에게도 배신당한 도왕의 처지가 슬프다. 시저 클라운. 모든 종족이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다는 빅맘의 꿈을 이용해 막대한 연구비를 횡령했다. 자신의 순진무구한 꿈 때문에 통수를 맡게 된 마마의 삶이 참 씁쓸하다. 아오키지. 해군 대장의 지위까지 올라갔지만 동기가 자기 상사 되는 건 못 본다면서 개삭방을 신청했고 달렸다. 개삭방까지 했는데 해군을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된다지만 해적이 된 건 귀를 의심하게 되는 행보이다. 일반 스포츠만 하더라도 라이벌 팀에 간다고 하면 욕을 바가지로 처먹게 되는데 해군 대장이 사왕 해적단에 입단하다니 우리나라로 치면 사성장군이 북한에 스카웃된 격이다. 그리고 더욱 괘씸한 게 해군 대장일 때는 자전거 타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어린 여자애 만나러 가지를 않나 설렁설렁이라더니 해적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토트랜드에서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쓸어버리고 스승이자 해군 영웅 가프를 제압하는 데 1등 공신이 된다. 괜히 오로성이 센고쿠의 추천을 무시하고 아카이누를 원수에 올린 게 아닌 것이 세계를 운영하는 안목은 보통이 아니다. 페르고. 도플라밍고의 신복으로서 초대 코라손이었다. 도플라밍고가 파트너라고 부를 정도로 아끼는 인물로서 그도 그럴만한 게 주변에 부하들이라곤 이런 놈들밖에 없는데 얘는 생긴 것도 정상인처럼 생겼고 전투력은 물론 두뇌도 명석해서 도플라밍고의 명령에 따라 목숨 걸고 해군의 스파이로 잠입했으며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동생의 배신 이슈처럼 도플라밍고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해결해줬다. 인복도 없고 주변 인재풀도 형편없었던 도플라밍고에게 모네와 함께 해적질의 위안이 되어줬는데 하필 이 둘을 펑크해저드에서 모두 잃어야 했던 도왕이 진짜 너무 안타깝다. 패콤즈. 수인족도 인간이라고 귀여운 개냥이처럼 생겨서는 얼굴값 못하고 빅맘 해적단을 배신했다. 당시 밀짚모자 해적단과 파이어탱크 해적단은 동맹을 맺고 빅맘을 암살하고자 했다. 이 둘의 공작으로 인해 빅맘 해적단은 제르마 인수합병이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본거지인 홀케이크 성이 박살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려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심지어 빅맘은 어릴 적 자신을 키워준 부모와 다름없는 은인 마더 카르멜과의 소중한 추억도 훼손당했다.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해적의 세계에선 반드시 적을 말살해야 하는데 패콤즈는 자기네 해적단의 부선장인 카타쿠리를 쓰러뜨리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인 루피를 해적단 동료인 브릴레까지 납치해서 탈출시켜주는 대형 통수를 친다. 통수를 친 이유가 자신의 친한 형 페드로가 밀짚모자 일당을 살리려 했기 때문. 이렇게 통수를 친 걸 보면 빅맘 해적단에서 푸대접이라도 받았나 싶지만 빅맘은 과거 페드로가 로드 포네그리프를 훔치려고 잠입하다 걸려서 탐하고 남작에 한쪽 눈을 실명시켰음에도 패콤즈의 애원에 살려서 보내줬을 정도이다. 이처럼 지연에 얽매여서 조직을 배반하는 사람은 조직의 앞날에 매우 위험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인재를 등용할 때 학연, 지연을 과하게 중시하는 사람은 주의하도록 하자. 베이비 파이브. 어린 시절부터 도플라밍고의 부하가 되어서 지금까지 패밀리로서 온갖 악행도 다 저지르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었다. 남자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이상한 병을 가지고 있어서 여태까지 도플라밍고가 이상한 남자한테 이용 안 당하도록 보호도 해주고 복수도 해줬다. 그럼에도 은혜를 모르고 자기 남자 죽였다면서 도플라밍고에게 대포를 쏘기도 했다. 그런 못난 부하마저도 도플라밍고는 전용 사용법을 공부하면서 패밀리의 간부로 대해줬는데 조직이 위기일 때 또 남자한테 넘어가 버려서 패밀리를 배신한다. 가뜩이나 인복도 없고 주변 인재풀도 엉망이라서 간부가 이런 놈들밖에 없어도 유일한 가족이라면서 끈끈하게 여겼는데 배신 당한 도왕이 너무 불쌍하다. 제우스.
빅맘의 소울에서 탄생한 번개그룹이다. 빅맘이 자신의 수명을 바쳐서 탄생한 만큼 다른 호미즈들과는 격이 다른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그러나 근태가 형편없어서 한창 중요한 추격전 중에 적인 나미가 던져준 번개구름에 현혹되어서 빅맘을 떨구는 것에 이어 번개로 공격하는 트롤짓을 해버린다. 당장 영혼 회수당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간의 정이 있었는지 말로 한번 혼내고 넘어가준다. 이후에는 적에게 포로로 붙잡혔는데 번개구름 맛에 빠져서는 나미의 충실한 신복이 된다. 이후 원래 주인인 빅맘에게 다시 걸려서 돌아가게 되지만 자기 수명이 들어간 것치고 업무 능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빅맘이 이한테 들어간 수명을 회수하려 한다. 그러자 눈물콧물 흘리면서 감성특가 박앤세일 하더니 나미네 쪽으로 이직하는 데 성공한다. 이젠 하다하다 자기 소울한테도 배신당하는 마마가 불쌍하다. 스튜시 이지스체로의 멤버이지만 아버지 격인 베가펑크를 지키기 위해 세계 정부를 통수친다. 배 아파 낳은 자식 놈들 중에서도 부모님 통수치는 놈들이 많은데 참으로 귀감이 되는 통수라고 할 수 있다. 마샬 디티치 긴 세월을 흰수염 해적단에서 설렁설렁 일하다가 본인이 목표로 하던 어둠어둠 열매가 들어오자 동료이던 사치를 통수치고 해적단을 나온다. 이후에는 자신을 보살펴주던 오해지도 통수치고 흔들흔들 열매를 빼앗는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도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참된 해적의 행보가 매력적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냥 사치한테 열매를 달라고 하면 되지 않았을까? 애초에 해적왕 되는 게 목표라면 그냥 흰수염 밑에서 실력을 키워서 해적단 물려받는 게 제일 낫지 않았을까? 노열매 상태일 때도 샹크스한테 상처를 남길 정도면 기본 스탯 자체가 최강자 반열애들 자질이라는 건데 나 같으면 그냥 오해지 밑에서 활약해서 최강의 해적단을 물려받았을 것 같다. 해적단 이름도 흰수염에서 검은수염으로 바뀌는 것 정도는 구성원들 반발도 없었을 것 같은데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 티치의 행보이다. 요크 베가펑크의 분신으로서 본체인 베가펑크와 다른 분신들을 배신했다. 분주하게 연구를 하는 다른 베가펑크와 달리 놀고 먹는 게 자신의 역할일 정도로 꿀보직을 맡았으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절제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갖춰야 하는데 자제력 없이 욕구에만 휘둘리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욕구 해소를 위해 당신을 배반할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자. 코즈키 오뎅 흰수염을 매료시키고 로저를 반하게 했으며 오만 전설들 다 끌어와서 올려쳐주길래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기대를 한 원피스 팬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오뎅이라고 오뎅탕과 함께 등장하면서 원피스 팬들의 통수를 제대로 가격했다. 원피스가 추리 반전 스릴러도 아니고 솔직히 원피스 보면서 머리가 어지러지는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 오뎅은 보면서 충격의 사지가 흔들렸다. 영상 끝.